보겠어요? 답은 10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수형도가 되겠어요. 수형도. 그래서 지민이가 수형도로 깔끔하게 잘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같은 것을 포함한 진열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진열로 풀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경우 나누기죠. 경우 나누기를 어떻게 하니? A가 총 3번 연달아 이긴 경우, 이 사이에 B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이 사이에 B가 2번 있는 경우, 이 사이에 B가 3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다. 수능에서 경우 나누기라면 3가지. 나는 수능을 안 보는데요. 수능을 안 보는 사람도 수능이 기반으로 되어서 내신 문제가 출제될 테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하자. 그렇다고 해서 3가지가 반드시 지켜주는 원칙이냐? 그러면 수학이 재미없잖아. 그냥 통상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죠.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뭐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하면 안 돼. 가 하나지. 왜 안 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 안 되느냐면 얘가 끝에는 반드시 A가 돼야죠. AAB가 여기 속하는데 AAB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해 갔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 당연히 저기를 빼고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4팩 나누기 2팩 2팩 그러면 합쳐서 10이 되나? 1, 3, 6, 10이죠. 이해 갔지? 그래서 수형도, 경우 나누기 이런 건 과목이 달라진다고 원칙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중요하다. 각 경우에서 공식을 썼다. 이런 거지. 세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는 저 인상 왜 저래 저거? 눈이 아파? 건조해서 그렇죠. 환기를 좀 시킬까? 자, 보겠어요? OC 얼마죠? 10. 그래서 OC3이 답이다. 왜 OC3이 답인지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OC3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어떻게 보였다는 거야? AAA는 수학은 뭐? 논리학은 같다 를 찾는다. 뭐랑 같아? AAA BB 랑 같은 경우로 본다 라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얘가 B가 이기는 경우가 아니잖아.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자, 심화. 풀이 두 번째와 풀이 세 번째는 무슨 관계인가? 생각하세요. 풀이 두 번째와 풀이 세 번째는 무슨 관계인가? 심화예요.
수축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보겠어요? 당연히 더하면 이거죠. 죽을래. 죽을래. 뭔데요? 이건 참고예요. 하키스틱. 하키스틱 관계죠. 그래서 이거 더한 건 이거다. 그래서 이거다. 뭘 말하는지 이해하세요? 왜 초없이 지금 드디어 미쳤냐? 드디어 어떻게 이어가냐? 뭐야, 씨발. 아, 참, 존나 짜증. 자,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난 것처럼 좀 제발. 하키스틱이 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예습을 안 한 거지. 아니, 그 운동할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할 때 그거 쓰는 그거 맞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그 예습한 범위 있지 않나? 아직 여기 예습 안 했나? 이항정리. 했는데? 이항정리 했잖아. 너 그 반말했냐? 했는데. 농담이고. 거기 하키스틱이 나오지? 어디에 있는데? 66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어드바이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두 개가 있어요. 녹색 줄을 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35는 신기하게 얼마야? 70이다. 이거지. 그런데 생긴 게 하키 스틱과 비슷해서 하키 스틱. 밑에 나오죠. 보기 5번. 왜 위에 줄을 보면 노트 하키 스틱 패턴을 이용하면 그 위를 보면 이것을 위와 같이 색칠하여 보면 하키 스틱 모양이 되므로 하키 스틱 패턴이라고 부른다. 이 하키 스틱으로 쳐맞을 것들아. 도대체 하키 스틱이 몇 번이나 하나 세 번이나 단어가 등장하는데 운동할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이지를 하고 예습하는 거죠. 그냥 시중에서 그렇게 불러. 이게 정식 수학 명칭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그거야. 이게 왜 성립하나요? 이건 이해했다. 손 들어봐. 이건 왜 성립하는지 이해했다. 됐고 씨발 내가 뭘 바라니. 그런데 이거랑 뭔 상관이야? 사고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생각 좀 해. 생각. 일은 뭐냐면 일은 이거죠. 일은 2C 얘는 3C 얘는 4C 5C 3 얘는 왜 2C이죠? 2 팩토리얼 여기 2 팩토리얼 추가하면 뭐죠?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오케이? 세 번째요. 뭐가 세 번째야? 계속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하는데 뭐가 등장하죠? 조합이 등장을 하죠. 계속. 순열과 조합은 이런 오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만 뜯어 이년아. 피부를 좀 보호해야지. 너는 피부 학대자로 고발당해야 돼. 전국 피부학회에 너는 고발당해야 돼. 피부 학대 사례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보다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래.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하면 이 유형이야. 이 유형이 뭐냐면 쌤 피세요. 17페이지.
그냥 이거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거지. 이거 대표야, 대표. 유형 13번을 말하고 있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대표라고, 대표.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됐고, 81번 이런 거나 한번 풀어볼까? 81번? 안 되잖아. 개미는 1차원에 살아서, 그지? 2차원을 이해를 못 하는데. 니들은 2차원에 살기 때문에 3차원을 풀 수 없는데 이런 문제가 막 실려있지? 겉으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쌤. 동작구 사용 금지. 뭐 이런 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작구는 사용하지 마시오. 정신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강의 남쪽에. 강 뭐? 한국 남쪽에. 강남이라고? 그치. 강남중이 있어, 강남중이. 그렇게 말해요. 뭐, 마음대로 씹으시라 그러고. 아니, 강남이랑 또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강남이랑 붙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 여기 강남중도 있어. 근처에. 강남중도 있어. 강남이지. 강남. 아무튼. 자, 그래서 81번 같은 건 우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풀지 말고, 상 같은 건 풀지 말고, 85번 푸세요. 시작. 85번 푸세요. 시작. 뭐가 달려, 씨발! 이러지 말고, 풀어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이게 정석으로 나오죠. 그 위에 정석 31페이지 펴보세요. 정석 31페이지에 기본 문제 2-10번에 3번. 문제를 읽고 풀어보세요. 풀이는 참고하지 마시고, 기본 문제 2-10번에 3번. 결국 이런 여기를 지나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이거 맞지? 이 파란색 선이 지나는 점은 지나지 마. 그런 거죠. 똑같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풀라는 의도지. 여기를 제외하고 경우 나누기를 해라 라는 거고, 점의 이름을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면 점의 이름이 있나? 없나? 여기 A, B가 있네. 이런 씨. 그러면 지워. 뭐 재밌니? 행복해? 내 수업에 부자 애가 미쳐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지? A에서 P를 갖다가 Q로 가고,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C로 가고 하나는 D로 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 D에서 B로 가는 경우. 물론 여기는 경우가 한 가지다. 뭐 여기도 참고로 경우가 한 가지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풀면 풀리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뭐 됐고. 경우 나누기지, 경우 나누기. 또 숫자 적었냐? 가자, 숫자. 네, 저 숫자 적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풀면 풀리겠죠? 여기서 왜 이렇게 잡나요? 분할이지, 분할. 그러니까는 분할이라고 하는 거, 즉 경우 나누기라고 하는 건 이거야. 총 이게 두 가지밖에 없고, 두 가지는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 이걸 예를 들면 D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그거는 경우 나누기, 분할의 관계가 아니라고. 겹치는 경우가 있죠.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통상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잡는다.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랑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잡는다. 알겠죠? 뭐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라는 의도지, 경우 나누기. 그 다음에 망할 전년처럼 뭐 숫자 적기. 근데 이건 사실 숫자 적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숫자 적기. 숫자 적기는 뭘 이용한 거죠? 이게 풀이 1번이야. 풀이 1번은 뭐? 경우 나누기라, 이걸 이제 결국 원리를 적어주면
경우 나누기. 여기서 경우 나누기는 이거지. C와 D. 여기가 경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담당을 해? 가포수. 이건 여사건으로도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여기를 지나지 마. 그럼 여기를 한 번이라도 지나는 거. 그죠? 여기를 지나는 건 여기 지나는 것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경우,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빼면 여기서 이 전체에서 요 두 개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될까 안 될까? 아니, 결국 나 혼자 외로운 싸움.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풀이는 뭐?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란 뭘 말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경우, 여기 오는 건 이쪽에서 오는 경우와 이쪽에서 오는 경우밖에 없다. 두 가지.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점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최단 경로를 올려면 어디로 올 수 있나?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여기는 안 된다. 따라서 여기 합을 한다. 이거고, 이런 거는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도 이건 최단 경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제에서 최단 경로가 같은 뜻으로 쓰기에 어떤 게든 출제할 텐데 그런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됐고, 그래서 합의 법칙을 해서 해도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잖아.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봐. 방금 내가 말한 거. 여사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거 하고, 괄호에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 해서 이거랑 곱하면 답이 나오는지 해보세요. 지금 시작. 내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해달라는 거지. 대로 하면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가 원순열, 상대적 위치다. 원순열. 두 번째가 중복순열. 세 번째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것들을 했고, 선생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걸 목적으로 이런 저런 걸 한 게 아니고 사고력,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거고,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시중에 사람들도 알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연결을, 이게 이런 것과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인데 연결을 어떻게 해서 생각할 건가인데, 그 문제의식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에서 왜 세 개를 가르치나 이런 거였거든. 여러 가지 순열에서 왜 세 개인가. 세 개는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종류가 잘 많은데 그 중에서 쉬운 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앞에 세 개. 이게 아니거든.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쉬운 거를 저학년에 가르치고 어려운 거 고학년에 가르친다. 이게 아니거든. 체계를 갖추면서 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 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의 결론을 가지고 현상을 선입관 없이 바라보는 거거든. 이게 중복 순열의 문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세 개의 이유, 이게 쉬운 말로 이론이지. 이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쪽에 해당되는데 이쪽으로 해당해서 해보니까 답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뭐 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 풀는 게 아니고 이거랑 답이 왜 같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이런 게 100개 깔려있다 이거고, 이런 게 수학의 매력이지. 뭐냐면 체계라고 하는 게, 수학은 논리가 있잖아. 논리라고 하는 건 체계가 있다는 뜻이고, 체계가 뭐냐면 여기 봐.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체계가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야. 어디를 선택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게 체계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법체계, 대표적인 게 법체계가 있다. 법체계, 뭐 헌법, 너희들 그렇게 하지만 그 체계를 갖추는 이유가 뭐죠? 개별적인 사건이 다 달라 보여도 이 체계로 심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조문이 나열식이 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옛날에 실제로 그랬다잖아. 뭐 한문화 보죠. 눈이 어쩌고, 도둑을 맞으면 어쩌고. 다 개별적인 사건. 그때 사회가 단순했으니까. 점점점 체계를 갖춘다는 게 그런 의미야. 자, 아무튼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은 가장 까다로운 게 이거야. 펴보세요. 정석. 정석을 보면 54페이지. 54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와, 야, 그리고 이런 거 알아둬야 돼. 순열과 순열의 수는 다른 거야. NPR은 순열인가 순열의 수인가? 얘기해봐. 순열의 수지. NPR은 숫자란 말이야. 순열의 수. 경우의 수에서 경우를 빼. 그리고 순열을 넣어. 순열의 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순열은 뭐야? 경우라는 거야. 경우. 나열하는 것, 이런 거지. 나열하는 것이 숫자는 아니거든. 뭐 이런 기본적인 건 구분하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NHR을 계산하는 법 하는 제목하에 뭔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에서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 이거는 외웠으리라 생각해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이거 보고 노력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왜 NHR은 C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를 이해해 보세요. 자, 그만.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좀 복잡하죠? 이해 안 해도 되겠어요? 이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해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지 마세요. 결과만 이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지? 아,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자, 여러 가지, 중복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순열과 마찬가지로 유형이 중요해. 유형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형 세 가지를 실생활, 다항식, 함수의 개수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그 중에 대표는 다항식이야. 다항식은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출제해 드릴 정도로 중요해. 오케이? 그런데 그거 빼고 우선 실생활부터 보도록 하자. 가볍게. 이게 보기 문제거든. 그 밑에 보기 1, 2번이 있는데 1번은 없던 의미도 없고 2번은 이제 내가 실생활에 이름 붙인 거 민망하지만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오케이? 이거 풀어보세요. 시작. 뭐 이렇게 주섬주섬해? 8H3이잖아. 8H3이잖아. 아니죠? 8H3이 아니죠? 뭐야? 빨리 풀어.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자, 보겠어요. 8H3이 아니고, 그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이거지. 실제로 노란색 펜 들어서 동그라미 칩시다. 굿을 을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세 개의 통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는 3이 앞에 가고 8이 뒤에 간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사고력이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에 들어가는 게 뭐야? 서로 같은 거야, 서로 다른 거야?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문제에서 뭐래? 다르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앞에 들어가는 걸 어거지로 생각을 해보자. 뭐? 8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8은 같아, 달라? 같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택의 대상이 다를 때 NPR이든 NCR이든 NPIR이든 NHR이든 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선택의 대상이 같다라면 선택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럼 뭐야? 분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할은 경우 나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통상적인 의미로 여기서 분할은 자연수의 분할, 그에 따른 집합의 분할. 이렇게 간다 이거지. 집합의 분할이 뭐였죠? 오늘 본 거, 뭐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남은 5개 중에 뭐 이거 있잖아.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앞에 8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같지? 그럼 대상이 뭐야? 다 같으니까 자연수의 분할이야. 이해 갔나? 이 문제를 자연수의 분할로 풀어보세요. 시작. 자, 보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 풀어보라는 거, 네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어보라는 게 아니야. 내가 10번 그런 얘기를 하면 2번이 네가 풀 수 있기 때문에 풀라는 거고, 네가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어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것마저도 네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건 숙제를 해야지. 여기서 시간 아깝고 그지?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학원들은 반은 문제를 풀리게 한다는데 졸라 쉽게 수업을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수업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론을 압축적으로 줄이고 이런 얄팍한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직 바꿀 생각은 없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방음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겠어. 자, 보겠어요? 이게 8이잖아. 지금 어떤 발상인지 봐. 같다. 그래서 나는 이론이 뭐냐면 이 뭔가 하는 대상이 같으면 나눈다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 몇 개로 나눠? 3개로 나눠야죠. 통이 3개니까. 그지? 그리고 거기다가 분배를 한다. 그러니까 8은 뭐? 0 더하기 0 더하기 8이다. 뭐? 0 더하기 1 더하기 7이다. 이러면 졸라 많을 것 같지만 해. 0 더하기 2 더하기 6이다. 6이 왜 이렇게 안 떠올라? 0 더하기 3 더하기 5다. 0 더하기 4 더하기 4다. 0 끝났죠? 같게 됐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6이다. 1, 6으로 해야죠. 지금 기준이 있으면.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5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4다. 그 다음에 더 없죠? 1은.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4다. 2 더하기 3 더하기 3이다. 더 없죠? 얘 같아졌으니까. 3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최초인데 9가 되니까 없죠. 끝이야. 오케이? 두 종류죠. 두 종류가 뭐야? 이게 있죠? 그래 5개를 3 팩토리얼 나머지 5개는 이 5개는 이걸 말해요. 는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더하면 답이다. 맞나? 6, 3, 9, 9, 5, 45. 오케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참고야. 이 문제에서 내 선생은 왜 이렇게 풀 생각을 했죠? 이거지. 그거 뭐야? 세 개, 서로, 이게 그러면 3이잖아. 근데 3이 서로 다르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야? 공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선택의 대상이야. 그런데 거꾸로 같은 게 있잖아? 같은 게 8개지. 그럼 8개를 앞으로 생각해보면 뭐야? 나눈 거, 쪼개는 거. 이해갔지? 쪼개는 것의 대상이야. 그래서 쪼개갖고, 그러면 쪼개서 여기다 통에다 넣은 거랑 뭔 차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된다 이거지. 이건 뭐야? 가포순이죠. 가포순. 1뿐만 아니라 또 뭐죠? 3C 2조 2. 오케이? 3C 2가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면 가포순과 저기 조합의 관계가 계속 미친 듯이 흘러나오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궁극적인 거 뭐야? 서로 가포수는 서로 다른 게 대상이고 그 조합 가포수는 서로 다른 게 자리고 조합은 서로 다른 게 대상이다. 그런데 그게 일치하는 경우는 이게 이거고 이게 된다. 그것으로부터 뭐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그걸 네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나게 노력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이제 앞으로 개별적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풀 때 막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 막힐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거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뚫리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올 거야. 아 그게 그 소리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또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확통 과목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요. 미적분도 3개로 구성이 되듯이 확통도 3개거든. 경우의 수, 즉 수녀가 조합이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 뒤로 갈수록 수능에서는 쉽게 나와요. 여기서 수능이란 말은 수능을 기준으로 내신도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제일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사고력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공식이나 찍찍했으면 벌써 끝나도 옛날에 끝났지. 수녀가 조합이. 왜냐면 공식 박스, 이거 보면 박스 보면은 공식 끝이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라는 것도 그나마 어려운 게 조합인데, 그러니까 중복 조합인데, 그지? 유도 과정이 꽤나 까다롭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문제는 출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공식이니까 존나게 쉽지. 오히려 구조가 있는 건 이항 정리지. 이항 정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에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끝난 거거든. 이항 정리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것의 의미도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하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사고력 훈련. 사고력 훈련할 때 뭘 이용했었냐면 관계. 이것과 이 개념의 관계. 이것과 이 개념의 관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머릿속은 뭐가 좀 뒤죽박죽이 되어서 약간 혼동스럽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건 언제 해야 돼?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복습하면서. 아 얘들은 내년이란 말이 난 네 생각하고 내년 얘기를 했는데 1년들은 내년이란 말이 존나게 지금 너 1년 뒤가 이 모양이 돼. 막 말 한마디에 막 신경 탁 꽂아서 뭐 열심히 해놔야 돼. 자, 아무튼. 그러니까 복습할 때 하시라고. 복습할 때. 그리고 복습할 때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책펜한 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정리하세요.